이번에는 전문가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비역대령 출신으로 군사전략가이신 국민대학교 박희락 교수 그리고 김문경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지금 임병장이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출혈이 좀 심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하려다가 민간병원으로 급히 이제 방향을 틀어서 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알려진 대로 옆구리 쪽에 총상을 입은 게 아니고, 가슴 위쪽,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면 이제 호주머니 바로 위쪽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총상을 입어서 자칫하면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지금은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태로 민간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일단 출혈이 좀 심하다. 이게 이제 현지의 전언입니다. 의식은 현재 있는 상태인데 예, 그렇습니다.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의료진의 판단이죠. 예, 예. 네, 박희락 교수님. 네. 투항 설득이 오늘 오전에 장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결국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심리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감정적인 그런 흥분 상태에 있었는데 조금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지금 계속 임병장 또 뭐 탈영병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동료 5명을 살해한 살해 용의자입니다. 예. 사실 지금 살해 용의자가 지금 도망치다가 자기가 자살을 시도를 해서 그래서 생포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도 자꾸 이제 그런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군에서 잘못 관리해야 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군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사건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 제공자 이렇게 보면 실제는 그 임병장이라는 그 살해 용의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단어나 시각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군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임병장 개인의 문제가 이번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임병장은 1병이나 2병이 아니고 제대를 90일도 남지 않은 병장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군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보다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사실 군으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회에서 20년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서 군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대략 한 20%가 이런 관심병사라 그럽니다만 사실 20%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사고를 이렇게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개인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한 데에 군에 조금 이제 잘못 관리한 그런 잘못도 물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군 저는 살해 용의자 이 임병장에 대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들어야 가장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출혈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임병장 신변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치료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 지금 22사단 내 육군 중앙수사본부가 마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자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을 상대로 당시 행적 상황들에 대해서 구술 진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병장의 경우에는 일단 그 자살을 시도하면서 총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된 다음에서야 이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조사 범위는 뭐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총기를 발사하게 된 이유가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문제 박 교수님께서는 그 임병장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임병장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과연 임병장 개인의 문제냐, 이거는 사실 따져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대 내 갈등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임병장은 말씀하신 대로 살해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예단해서 결론 내리기는 좀 예.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원인은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방에서 또 빈번하게 발생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앞으로 이제 이 살해 용의자 임병장의 의식을 이제 회복을 하면 많은 조사가 진행될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임병장 입에 의해서 모든 원인이 결정된다는 거죠.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살해 용의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민적인 그 토의가 필요합니다. 자, GOP, GP는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사실은 6개월을 낮에 자고 밤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사실 저도 사실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사실 중대장을 가끔 이런 얘기하면 죽었다 중대장. 그렇게 진짜 제가 가서 몇 개월 만에 10kg가 빠지고 그렇게 예.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철책도 많이 보강됐고 장비도 많이 보강됐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현재와 같은 이 정도의 강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기동 경계를 할 것이냐 장비도 대체하고 좀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2012년 11월인가요? 그때 10월인가요? 그 녹구 기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이 그 녹구 기술을 잘못되다 철저한 경계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군으로서는 경계 태세를 약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예. 우리 병력은 제한돼 있고 경계는 물체tum 없이 써라 그러고 그럼 결국은 병사들한테 그 어려움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힘들다 보면 전부 배경도 다르고 이런 젊은이들끼리 모이는 데서 상당히 갈등 소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 누구나 내가 좀 편하고 싶고 그 내가 좀 편하려면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경계 시스템 또 이제 병사 선발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살해 용의자란 단어를 지금 쓰셨는데, 그러니 관심사병 전체 문제가 아니라 임병장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쓰신 용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일어난 총기 사고, GOP에서 2012년 이후에 최소 4건이 일어났거든요.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예. 2012년 7월 5일 날 동부전선 GOP에서 한 명이 숨졌고요. 2013년 3월, 2013년 7월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9일 강원도 철원 GOP에서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GOP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근무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범행 순간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은 임병장이 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무기를 반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수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총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총기 사고가 났다. 이거는 너무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예.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난 게 아니라 그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제 임병장이 조준 사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은 계획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기와 실탄을 반납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난 게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다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먼저 던져서 상황을 제압을 한 다음에 곧이어서 이제 총으로 동료들을 향해서 난사한. 우리는 이제 조준 사격이냐 아니면 지향 사격, 그러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총을 쏜 것이냐 아니면 특정 누군가를 맞추기 위해서 조준해서 사격한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날 상황은 총기 반납, 실탄 반납을 안 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좀 궁금한 것이 1차 범행을 난사를 하고 생활관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압 여러 명의 사병들이 있었을 텐데 제압이 안 됐고 2차 범행으로 이어졌는데 어떻습니까? 한 명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지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양날의 칼인데요. 사실 군인들한테 실탄을 안 주면 사실 적이 왔을 때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또 실탄을 주면 이게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부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근무 들어가는 이외에는 예. 일체 내무반에서는 실탄을 못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전혀 실탄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죠. 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저게 뭐 그다지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류탄 던지고 총을 쏘면 꼭 조준사격이 아니라도 그건 뭐 다 이제 맞는 것이고 아마 그 네오말에 들어갔다 갑자기 이제 또 부닥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제 물론 군 부대에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을 몇 사람 뭐 이렇게 자르고 또 문책하고 이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현역 장병 GOP에 이렇게 많이 해놓을 거냐. GOP의 경계 시스템을 바꿀 거냐. 예.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토의해야 되고 또 이제 상담 요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병사들이 있을 때 그 병사들을 가장 가까이 아는 건 소대장과 부소대장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실 소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질이 보장돼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초급 장교, 초급 간부들 질이 진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냐. 그렇다면 어떻게 올릴 건가. 이런 좀 국가적인 과제를 좀 국민 모두가 한번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오후 2시 55분쯤에 이제 임병장이 왼쪽 가슴 부근이었죠. 가슴 쪽에 이제 소총을 쏘면서 자살을 기도했고 지금 출혈이 많아서 지금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투항을 설득하는 긴 과정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오전 상황을 봤을 때요. 아버지까지 동원해서 이제 투항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실 저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살 명령이 빨리 내려졌었어야 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군에서 부모를 만나서 한번 기회를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임병장 사건이 사실 억울하게 죽은 5분의 이 국군 장병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잘못도 없이. 예. 그럼 국군 돌아가신 5분하고 또 부상당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그 희생이 헛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누구 문책하는 데 쓰지 말고 진짜 우리 군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진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실 2005년 GOP 연천 총기 난사 사건 때도 그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사살이 아닌 생포 결정 내려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군에서는 처음부터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투항을 우리는 계속해서 권유를 할 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생포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온 얘기가 소위 얘기해서 어제 상황처럼 사격을 가해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포, 체포하는 쪽으로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오전 상황이죠. 예. 지금 이제 임병장이 가슴 윗부분에다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전에 우리의 수색팀이 임병장을 처음 발견했을 때가 오늘 오전 8시 20분 전입니다. 예. 산속을 수색하다가 임병장을 먼저 발견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임병장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네. 그런데 임병장이 오늘 발견했을 때는 어제처럼 먼저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걸 보고서 이제는 뭔가 좀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테러 전문가 분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를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7, 8m, 한 10m 안쪽까지 비무장 상태로 임병장한테 접근을 해서 예. 자, 나는 이제 비무장이니까 너가 판단을 해라.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임병장이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싶다 얘기를 해서 이제 핸드폰을 던져주고 예. 그리고 통화가 끝난 다음에는 물과 전투식량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 네. 당장 제압을 할 수도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형을 현장에 불러서 대화를 다시 시도를 했는데 임병장이 처음에는 아버지마저 이제 거부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혼자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해왔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오늘 오전 상황이 어제와는 좀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전 중으로 상황이 끝날 것 같다는 얘기들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임병장을 사살하기보다는 계속 투항을 권유하고 기다리는 게 군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네. 마지막에 선택을 한 게 임병장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예. 불안감을 좀 많이 느꼈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K2 소총, K2 소총이 좀 총이 긴데 이 접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몰입판을 접은 예. 상태에서 이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자살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와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전해진 내용이 전해진 내용은 없습니까?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볼펜하고 종이 좀 달라고 그래서 뭔가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임병장이 쓴 글을 갖고 아마 수사팀이 수사를 또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글을 썼다면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럴 추측할 수 있겠죠. 예. 예. 임병장은 애초 관심병사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이 관심병사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보통 관심병사가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것도 뭐 관심병사라는 제도가 이제 뭐 최근에 도입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또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병사로 분류됐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 상당히 좀 격리된 그런 느낌을 갖는 거니까, 관심병사 부대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워낙 총이라는 위험한 그거기 때문에 사실은 군 지휘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병사들한테 좀 주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실 부담을 전부 이제 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래고 예. 교정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대장과 부소대장들이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이제 달라지면서 자꾸 이제 관심병사에 대한 관심이 가진 사람이 많아졌어요. 중대장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대대장도 관심, 예. 심지어 연대장도 관심 갖고, 사단장도 관심 갖고, 상당관도 관심을 갖고, 사회에서 또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한두 사람이 진짜 애정을 갖고, 진짜 책임지고 하는 건 좀 어려웠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 곳에서 그렇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질적인 애정을 갖고 그렇죠. 관리할 부분은 허점이 있게 예, 그렇습니다. 생겼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쟁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 자기가 용감하게 이렇게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동료가 죽는 거를 보고 내가 붕괴를 해서 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요. 예. 국방부에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 우리 군인 중에서 과연 병사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체 통계를 낸 게 없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통계를 내면서까지 특별하게 관리를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이 관심병사 A, B, C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이 관심병사를 구분을 할 때 어떨 때는 A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B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C가 되기도 한다.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일선 중대장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위 계급장을 갖고 있는 중대장이 최일선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이 판단을 내릴 때 이 중대장의 개인적인 그런 판단 가지고는 이 병사의 등급을 고정시킨다는 게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요. 전문적인 요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관심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만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게 이제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관심 병사들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소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관심병사로 지정됐던 부모들 중에서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 아이가 관심병사로 지정됐었지만 그 이후에는 잘 지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관심병사로 지정된 아이가
나중에 이 비밀이 지켜져서 부대 동료원들하고 다시 이제 지내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드러날 경우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군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제 염려와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군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A 등급이 됐든 B 등급이 됐든 C 등급이 됐든 이게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대 내에 어떤 그런 그 갈등이 하나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군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조금 제가 반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은 많은데요. 사실은 GOP나 GP를 들어갈 때는 이미 어떤 부대 교대를 할 때는 이미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뭐 관심, 그보다 더 이제 아주 이게 안 된다 하는 사람 다 제어를 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근무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지휘관으로서는 혹시 이게 워낙 위험한 그거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중대장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대대장이 판단하고 연대장이 판단하고 사단장이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은 그 사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중대장은 24시간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더 그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을 복돋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이 거론되겠습니다만 이제 민간 상담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이 YTN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뭐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그 어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면담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해결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는 YTN에 입사해서 한 10년 정도 된 선배가 한번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고 그래 참 나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민간인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군에서 같이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바깥에서 보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접근으로 가다 보니까 소대장, 중대장, 부소대장, 그 다음에 행정보호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 진짜 권한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저는 동고동락해서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기회로 이제 병역 문화라든지 군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김문경 기자, 어쨌든 이제 생포가 됐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어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임병장에 대한 이제 사건 경위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2사단에 대한 조사는 안 이루어질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책임에 대해서는 뭐 사단, 뭐 연대, 대대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연 지금까지 추측을 해온 대로 임병장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부대 내 갈등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뒤섞여서 발생한 문제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대책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책임을 묻기보다는 일단은 이번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명백하게 밝혀서 잘못을 가려내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입각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임병장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13 GOP 13 소초죠. 거기에서 근무했던 생존 장병들 그리고 부상 장병들을 상대로 먼저 소환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두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 문화를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진짜 좀 민주화된 병영으로 이제 뭐 가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그게 아니라 소대장, 중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임무 수행하고 또 이제 뭐 휴식 시간도 갖고 하는 그런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GOP 병력 좀 감소시키는 그런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좀 토론해야 되고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군 전체의 피로도입니다. 피로도. 네.
군이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그 폭침 이후로 한 번 또 경계태세를 낮춰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낮췄다가 또 강화하고. 그럼 사실은 위에서는 말로 경계태세 강화 이게 좋지만 결국은 쭉 밑에 내려가 몸으로 뛰는 사람은 병사들입니다. 특히 초급 장교들입니다. 초급 장교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면 사실 병사들을 감싸고 보살펴줄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초급 장교의 가장 문제, 이게 또 가장 근본적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초급 장교들이 옛날에는 군에 온 사람들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장교들한테 글 배우고 해서 자연히 소대장, 중대장이 우러러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병사들 학력 수준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학교의 어떤 질을 따지면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초급 장교가 병사들보다 더 좋게 쉽게 말하면 뭐 알아두시나 이런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제 조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뭐 여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군의 문제점을 계속 진단할 겁니다. 진단하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임병장의 그 개인의 어떤 잘못은 없어져 버려요. 군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런 진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병장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국방부도 고쳐야 되겠지만 주범은 국방부가 아니라 임병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임병장의 말이 아니라 우리 국군 장병들을 좀 믿어달라. 우리 장교들이 조사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의문을 제기하지만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고쳐질 병영 문화는 없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박희락 교수 김문경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